2021년 1월 22일 금요일 밤 9시 정각진하고 있습니다. 4대 강보를 결국 일부분은 해체하고 일부분은 또 물을 풀고 부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기로 했나봐요. 아직 시행은 안 했는데, 심지어 전라도의 그 농민들 그 4대강 주변 공사 주변에서 건설 주변에 살고 있는 농민들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욕이 튀어나옵니다. 이 인간들 정말. 철거하는데 돈도 많이 들죠. 또 철거가 이루어지면 보한 곳당 2천억에서 3천억 원씩 든 건설비를 날리고, 건설비 날리는 것 포함 철거비가 800억 원 넘는다. 아,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번에 왜 2018년도에 7월 달에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홍수 피해 예방 가치가 빵원이었다. 빵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홍수 예방 가치가 빵원이래요. 너무하다. 진짜 너무하다. 지식인들, 당신들 정말 너무하다. 자, 군인과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적인 북괴군이 쳐들어오는 게 미연에 방지가 되고, 또 도둑이 미연에 방지가 되었다. 뭐 CCTV 역할도 있겠지만, 자, 그랬을 때 군인 경찰 CCTV의 효용성은 제로입니까? 제로입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감사 발표가 어디 있습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 이 박근혜 정권 때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명박 정부를 괴롭혀왔죠.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시골 출신으로서 홍수와 가뭄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에도 시내 나오니까 수도꼭지 트니까 물 바로 나오대요. 바로 나오대요. 그래도 경주 같은 경우에는 보문 관광단지 위에 덕동댐이라고 하는, 그때 박정희 정권 때 만든 겁니다. 그때 박정희 정권 아니었으면 또 환경운동 전문가들, 환경 전문가가 아니라 환경운동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거 난리 법석을 피워가지고 공사 진행됐겠습니까? 그래도 거기다 물을 받아 놓으니까 경주 사람들 물 마시고, 또 형산강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보가 있죠. 이렇게 형산강 물로 포항 사람들도 물 마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간단한 논리인데, 대한민국 연간 강수량이 1200, 1400ml, 이스라엘은 500ml. 근데 이스라엘은 물 활용량이 95% 이상, 한국은 20에서 30%. 결과로는 이스라엘의 물이 더 풍족하다. 그나마 한국은 20에서 30인데 지금은 더 높아졌을 겁니다. 4대강 공사로 인해서, 그 덕분에. 그렇습니다. 아, 정말 대한민국은 너무 뭡니까, 도롱뇽 죽는다고 터널 뚫을 때 산에 여자 죽 나와가지고 단식하고 맞죠, 그때 100일 동안. 근데 안 죽어요. 굉장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100일 단식을 했는데 안 죽어요. 단식 제대로 해버리면 일주일이면 바로 쓰러지거든요. 어떻게 100일 동안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 텐트 안으로 뭐가 음식이 들어갔는지. 그렇습니다. 도롱뇽 개체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대요, 최근에는. 경부 운하를 원래 목표로 했던 겁니다, 4대강 공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명박 대통령 지금 이제 감옥에 있죠.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을 8만 달러로 올려줄 수 있는 GDP, 그런 리더감이라고 생각해요. 생긴 게 눈이 작고 쪽잡아져졌다고 쥐박이다, 쥐새끼다라고 놀렸죠. MB라고 하니까 앞에 성이 2시니까 2MB 이래가지고 또 놀리고 그랬었죠. 그때 제가 부산의 모 대학교에 대학 총장배 대회가 있어가지고 하니까, 모 대학이라고 안 하고 바로 이야기가 동의대 아시죠? 동의대 방화 일으키고 경찰관 죽이고 했던 그 학교입니다. 아주
유명한 학교죠. 가니까 이 2MB 뭐 쥐박이 현수막이 학교 올라가는 그 쭉 오르막이거든요. 부산은 대부분 오르막이지만은 학교 전부 입구에다가 대통령 욕하는 플래카드가 너덜너덜하게 무당집처럼 걸려 있어요. 학교 측에서는 그걸 떼지도 않아요. 또 참 골 때리는 학교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 중에서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경부 운하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원래는 4대강 공사도 지금 주변에 지류공사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완인데, 원래의 목적은 운하공사였고요. 지금 4대강 보를 철거하거나 물을 빼버리게 되면은 강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강물이 내려가면서 주변에 지하수까지 물이 같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주변에 비닐하우스 농사로 시금치라든지 부추라든지 이런 농작물 재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지하수 퍼올려 가지고 하거든요. 제가 우리 부모님이 비닐하우스 농사 지으시니까 좀 알죠. 그 수막 농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비닐하우스가 한 겹, 두 겹, 뭐 많게는 세 겹까지도 합니다만 요즘은 두 겹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한 겹 씌우고 난 뒤에 한 겹과 두 겹 사이에 파이프라인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뿜어주는, 물을 분무기처럼 쫙 뿌려줍니다. 한 동이 100m짜리면 100m를 쫙 물을 뿌려가지고 비닐 사이사이에 수막이 형성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온 효과를 높이는 거죠. 그때 다 지하수 물을 파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하수에 시추해가지고 뚫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같이 써요. 뭐 딸기 농사하는 사람들도 쓰고, 예, 다 씁니다. 그걸 못하게 돼버린다니까요. 시금치 농사 아마 많이 말라 죽을걸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 농산물 가격 오르면 결국 그 가격 오른 만큼 가격은 또 누가 냅니까? 여기 아까 지금 보면은 공사했던 돈 날라가고 철거비가 또 생기고 한다지만은 그거 말고도요. 농산물 피해, 그리고 소비자들은 또 어떡하죠? 또 홍수 피해 나중에 나면 그 비용까지 다 따지면 천문학적인 거거든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경부 운하를 건설하자. 21세기의 지도자는 국민에게 정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 목표를 얘기해야 한다. 탁상공론의 목표 제시가 아니라 온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 또한 지도자는 추진력과 실천 능력이 필요하다. 나는 첫 국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장기 비전의 하나로 경부 운하 건설을 제안했다. 엄청난 물류 비용으로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신 경부고속 전철을 착수했다. 고속 전철은 화물을 싣고 다니는 것이 아니어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 물론 사람을 싣고 다니니까 경부고속도로가 한산해질 수 있다. 하지만 급속도로 보급되는 자동차 때문에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게 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나는 경제 현장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으로서 경부 운하를 뚫자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해서 부산에서 5,000톤 바지선이 인천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내륙에서 만든 물건을 거기에서 싣게 하자고 주장했다. 한때 나는 라인강과 도나우강을 연결하는 운하가 100년 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유람선과 바지선이 다니는 운하를 보면서 그들의 앞을 내다보는 해안과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악조건을 극복해내는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럽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운하를 100년 전에 기술을 가지고 설계 착공했던 것이다. 대단한 거죠. 예, 문명이라는 거는 1863년 고종이 집권하기 시작했을 때 영국에서 최초로 런던에서 지하철이 개통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 간극이 큽니까? 포도주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프랑스이지만 라인강변 언덕을 따라 늘어선 독일의 포도밭과 거기서 나온 유명한 포도주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독일 출장 중에 라인강변과 그 언덕을 따라 들어선 계단식 포도밭을 처음 봤을 때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다. 이제 독일은 일조량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그 강에서 빛이 반사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과 과수원 농사 지을 때도 마지막 수확 전에 그 은박지를 밑에 나무 밑에 깔아주거든요. 이제 착광이 잘 되라고. 반사해서 밑에도 이제 붉게 물들으라고. 그런 것처럼 강에 반사된 때문에 부족한 일조량을 채워가지고 그렇게 포도 농사를 짓고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자기가 이제 봤다는 겁니다. 많이 돌아다니고 여행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죠. 우리의 신종 사대부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 주체사상파, 줄여서 주사파죠. 이제 임종석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해외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알면서 그러는 건 정말 나쁜 건데. 경부운하 계획은 사실 80년대 말 실제로 추진될 수도 있었다. 1987년 겨울 당시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가 내가 부회장으로 있던 상공회의소를 방문했을 때였다. 노 대통령 당선자에게, 노태우입니다. 노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듯이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서 경부운하와 새 서울 건설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정식 제안을 했다. 그때 고개를 끄덕이던 노 대통령은 그러나 취임 후 아무런 말이 없었다. 국회에서 경부운하 건설을 제안했을 때 해당 부서 관료들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이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불가로는 크게 세 가지가 근거였다. 먼저 낙동강은 가뭄이 잦아 입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둘째, 강심을 깊게 파다 보면 근처의 지하수가 다 강으로 몰려들어 기존의 지하수 자원이 고갈될 것이다. 셋째, 운하 건설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이었다. 건설교통부 관료들은 낙동강으로 도수 터널이나 도수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불가로는 얼핏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나 사실 그렇지 않다. 내가 제안하는 경부운하는 흔히 생각하는 운하가 아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새로 운하를 파자는 것이 아니다. 불가론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왜 운하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낙동강의 수량 부족 문제는 수량이 부족한 남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한다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해결된다. 남한강의 물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것이다.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선 대형 다목적 댐이 아니라 소형 댐과 관문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한다. 운하가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면 왜 유럽에는 그 많은 운하들이 있고 또 건설 중인가? 생태계 파괴라면 오히려 대규모 댐이 그 주범이다. 강심 문제도 그렇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운하는 5,000톤급 바지선이 운항하는 수로이기 때문에 하상 정리를 하는 것이지 강바닥을 퍼내 강심을 깊게 하는 공사가 아니다. 오히려 하상 정리를 하게 되면 유수를 모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지하수가 유입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인근에 지하수가 더 축축하게 물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상 정리의 순기능은 이미 한강에서 확인된 바 있다. 러시아 운하 전문가의 판단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은 운하 건설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실제 5,000톤급 바지선은 주로 고속도로에 많이 다니는 10톤 화물 트럭 500대를 한꺼번에 싣고 다니는 효과를 꾀할 수 있다. 2015년이 되면 수자원이 고갈된다고 한다. 물 쓰듯 한다는 그 흔하던 물이 모자라 문제가 될 것이다. 낙동강, 한강 전체를 연결하여 수문을 만들고 댐을 만들면 수자원 역시 보존된다. 또한 고속도로를 만들고 나면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비하여 운하는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지금 고속도로 하나 만들려면 약 10조 원 이상이 든다. 이 당시 금액입니다. 더욱이 보상 문제에 5년이 걸릴지 10년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제 토지 매입에 대한 보상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운하를 만들면서 낙동강 하구의 골재와 모래를 준설하면 좋은 건설 자재들이 전체 국내 소요량의 5년치가 나온다. 이런 계산을 다 했던가 봐요. 공사비의 반을 준설해서 건질 수 있는 것이다. 건설 사장답죠. 일부에서는 수문 만들고 댐을 만들면 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채울 거냐는 걱정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년에 평균 1270억 톤의 비가 오는데 그 중에서 40%는 정발되어 버리고 23%만 수자원으로 이용된다. 지금 37% 수자원을 전부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37%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과 40% 정발되는 것을 없어지기 전에 모아서 활용할 수 있다. 거기서 10에서 15%만 더 활용해 공업용수로, 생활용수로 쓸 수 있다면 수자원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이 계산대로 지금 맞는 거죠, 사실. 결국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적 불가로는 우리 경제의 물꼬를 막았다. 꿈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생각할 수 없다. 어쩌면 경제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현실을 개척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 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2년 1월에 펴낸 책입니다. 빠르죠.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이미 이런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이명박이 꿨던 꿈은 아직 미완입니다. 4대강 공사조차도 미완인데 지류공사까지 해야 되는 판인데 그것마저도
철거를 하려고 하는 이 홍위병 같은 인간들, 문화혁명기를 보는 것 같잖아요. 예, 문명을 파괴하라. 문명을 파괴하라.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의 꿈이 대운하까지였는데 그까지 못 미쳐서 참 안타깝고, 예, 감옥에 가버렸죠. 순진했던 겁니다. 한 부분이 감히 제가 전직 대통령한테 말하지만 순진했던 겁니다. 좌익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순진한 거고 다 되치게 당해가지고 지금 철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명박의 꿈 대운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